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위인들의 동상이 수상한 이유로 철거되고 있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 동상이 철거되는 위인들은 얼마 전 말씀드린 비판적 인종이론에 따라 적폐로 몰린 백인 남성들입니다. 예전에 노예를 소유했다든지 흑인을 차별했다느니 등의 이슈가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리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그 사람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죠. 자, 뉴욕 맨하탄에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인데요. 그 앞에 유명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대형 동상이 있습니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도 밤이면 살아나는 주요 캐릭터로 출연하셨는데요. 이 대형 동상이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철거된다는 소식입니다. 24일 뉴욕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민주당이 장악한 좌파 가득한 뉴욕의 결정이 공원이나 정치적 함의가 장소도 아닌 박물관 앞에선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시킨 겁니다. 철거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은 향후 박물관 등에 장기 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기간에 대여할지에 대해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 동상은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한 이후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있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양쪽 밑으로 흑인과 원주민 남성이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 묘사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흑인이랑 원주민 남성 모습만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비판론자들은 이게 미국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뜻이 담긴 거라고 딴지를 거는데요. 이들은 1901년 취임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유럽의 기존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미국을 팽창시킨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팽창시킨 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기존 유럽이 갖고 있던 슈퍼파워를 미국으로 뺏어놓은 게 욕먹을 짓일까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그런 위인들이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 모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업적으로 러시모어 국립공원에 그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그것마저 지우자고 좌파들, 흑인들이 또 난리칠지 모르겠네요. 동상 철거에 대해 자연사박물관 측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는데요. 댄 슬리번 박물관 부관장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동상 등 공공조형물이 지닌 구조적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치적 올바름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있는 뉘앙스가 팍팍 풍겨지는 발언이 아닌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BLM 시위대가 동상 철거 여론을 일으키며 포틀랜드에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동상을 훼손할 당시 저런 짐승들을 감방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감방 보내야 할 사람들이 감방 가는 세상이 한시라도 빨리 와야겠습니다. 침울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전날인 7월 3일 밤 대형 불꽃놀이 이벤트를 펼치며 미국을 살리자 세이브 아메리카 캠페인을 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플로리다 세러소타에서 이 같은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캠페인은 4차례 연속으로 열리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 캠페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26일 오하이오주 웰링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연속 캠페인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오는 2022년 트럼프 충성파들을 비롯해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며 의회를 장악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겠다는 포부인데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을 재천명하고 바이든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격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간 업적을 되돌아보는 내용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꽃놀이 이벤트 꼭 가보고 싶긴 하지만 DC에서는 너무 머네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다음 소식은 좀 열받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서 일어났던 일 아실 겁니다. 그 책임 절반은 이제 고인이 된 맥케인 전 의원의 미망인 신디 맥케인 때문이었죠.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찍으라고 설쳤던 분인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이든에게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23일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등 식량농업 분야 유엔기구에서 미국을 대표할 대사로 신디 맥케인을 지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디 맥케인은 즉시 트위터를 통해 큰 영광이며 앞으로 일이 기대된다라고 남겼습니다. 전쟁 용사이자 투철한 애국주의자로 존경받았던 존 맥케인 의원과 달리 신디 맥케인은 기회주의자로 불립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망인이 아니라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주류, 음료, 도매기업 헤인슬리 비버리지의 이사회 의장과 맥케인 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직업 정치인인데요. 그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신과 남편의 정당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한 이유도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맥케인의 미망인이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면서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존 맥케인이 살아있었다면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12층 콘도 붕괴 사건 속보입니다. 낮에 뉴스톡톡 통해서 사건 소식을 일단 알려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뉴스들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사망자 1명만 확인됐는데 그동안 행방불명된 주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 99명이 됐습니다. 마이애미시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비극이며 최악의 소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사상자 숫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도 사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순 붕괴가 아닌 테러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목격자들이 건물 붕괴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했으며 콘도 거주자들 중 다수가 유대인으로 파악돼 붕괴 사건이 테러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 30일 동안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고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드디어 2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한 명 한 명 구독자가 늘 적마다 뿌듯하고 더욱 많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3만을 향해 또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많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